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소이사 소롱 누나입니다. 저는 글 쓰는 얼루가범이고요. 저는 요즘 썸네일이 너무 웃기게 나와가지고 이러다 2집 앨범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로클롤 뮤지션 엉클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청취자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선물도 푸짐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소통하고 고양이 이야기로 꽉꽉 채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 또 한 주 만에 만나잖아요. 네. 한 주 동안 좀 대개 고양이들은 안녕하셨는지요? 네, 안녕하죠. 저희 아이비는 요즘에 제 베개 위에 올라가서 자고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얘가 이쪽 오른쪽에서 자다가 왼쪽에서 자다가 하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타넘어 다녀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눈썹에 털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떼도 계속 뭐 눈가의 앞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서로 고양이 알러지 있었잖아요. 네. 근묘 구역이 풀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즘에 약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아이비가 이렇게 자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다가 계속 자기를 만지라고 아웅아웅 거리는 거예요. 그럼 잠결에 애 키우듯이 계속 만지다가 저도 잠들어요. 이렇게 손 한쪽이 기울어진 채로. 거기다 또 저희 달래가 있잖아요. 강아지. 달래가 아이비 때문에 옆에서 자다가 쫓겨난 거죠. 발치로. 얘가 또 이불을 눌러놔가지고 이불 위에서 자니까 저는 이불도 다 못 덮고 한 손으로는 아이비를 만지면서 자다 깨다 이러고 있죠. 꼬봉인가? 꼬맹이는 꼬맹이. 꼬맹이 입양 갔어요. 입양 갔어요? 네. 전복을 매일 드시고 계시답니다. 너무 좋은 집에 입양 가서. 간 집이 석유 재벌인가요? 아닌데 아기가 너무 우울해할까봐 여기서 너무 밥을 잘 먹던 아이인데요. 거기서 밥을 좀 잘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 전복을 좀 잘라주기 시작하셔서 매일 사료에 이렇게 전복이 조금씩 들어간다는, 이게 좀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인지 혼을 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입양처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우울해서 아마 식사를 좀 잘 못할 예정이고요. 네, 얼룩아범님 입양처 구합니다. 전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역과 함께 오늘도 준비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소롱 누나의 알고 있냐옹? 자, 저희 화제의 코너죠. 소롱 누나의 알고 있냐옹.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바로 상당히 많은 집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요. 전선 이야기입니다. 전선. 고양이와의 전선 전쟁. 말 그대로 집집마다 이 전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 집 애들은 전선에 정말 1도 관심이 없는데 역시 좋아. 애들이 다 이제 뭐 눈앞에서 뭐가 흔들거려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뚱뚱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애기들은. 맞아요. 하나 휴대폰 그 충전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모모모 PD는 한 8개 정도 끊어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모인지 제젠지 모모가 그랬다네요. 맞아요. 저희 병원에 있는 아이는 별명이,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저희 병원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이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는 별명이 보카츄예요. 피카츄. 네, 그러니까 피카츄처럼 자꾸 전선을 씹어 먹어가지고 몇 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전선을 다 차단을 했더니, 어떻게든 막으려고 차단을 했더니 지금은 벽지를 뜯고 있다는 소문을 어제 들었습니다. 지금 뭐가 됐건 뭐든 파괴를 하고는 있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전선을 씹는 거가 그냥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끝날 게 아닌 게, 아무도 없을 때 특히 드라이어나 이렇게 고데기 같은 것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전선을 씹는 거를 그 순간순간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려지지 않더라고요. 이 보카츄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드라이어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드라이어를 이제 전선이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봤던 거죠. 평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또 땡긴 거예요. 드라이어에 맞아가지고 결국에 또 끌려 내려 병원에 들어온 적이 있었죠.
딱밤 맞은 정도가 아니겠네요. 잘못하면 이게 꽤 무겁고 또 그러니까요. 높은 데에 걸어놓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발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데기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여자분들이 고데기 사용하고 놔두면 약간 뜨겁단 말이에요. 잔열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럴 때 애들이 또 이걸 잘못 건드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고데기가 뭐예요? 그 이렇게 세팅기. 클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그 열이 들어오는 플레이트가 2개가 있어요. 양쪽에서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컬이랄지 이런 것들 잡아주는 거예요. 잔열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식 꽈배기 같은 건 줄 알았어. 그리고 잔열이 남는 또 다리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다리미도 엄마가 이제 다리미 대 위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으면 이 다리미 움직이는 거 따라서 선이 움직이니까 밑에서 그걸 자꾸 건드리면서 사람이 갑자기 얘가 확 잡아당기면서 다리미가 움직여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다리미가 떨어져서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뭐 요새는 물론 이제 뭐 충전 도크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무선 다리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만 하더라도 집에서 그 좀 설이 달려 있고 좀 묵직한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다리미를 쓰거든요. 네. 왜냐면 스팀 다리미 너무 가벼운 거는 뭔가 다리는 맛이 안 나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다리는 맛도 좋지만은 그럴 때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것 같은 사고가 생기기도 쉽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애기들은 전선에 네. 몸을 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다 보니까 자기가 막 감아서 목에 감겨가지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 최근에 걱정이 좀 되는 게 TV 뒤에 자꾸 그 애들이 맞아. 가요. 근데 맞아, 거기 맞아. 뒤에는 TV 선도 있지, 뭐 기가진이 연결하는 케이블도 있지.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샀는데 그 선은 제발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거 건들면 내가 화가 날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도 눈빛이 바뀌었어 지금. 자꾸 그 뒤로 가니까. 근데 거기 선이 되게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엄청 많죠. 뭐 네. 셋탑박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죠. 뭐 내 PS4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애들이 막 그 너무 선이 많은데 그걸 요리조리 다니다가 뭐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거나 아니면 내 PS4가 깨지거나 뭐 이런 전선이 빠지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엉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플스 얘기를 3번 하셨습니다. 이 전선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고양이 얘기 횟수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 저희 집은 안 그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도 네. 아이들이 이렇게 셋톱박스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따뜻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기사를 부르면은 맞아. 이게 보고 이게 접촉 불량이었네요. 잘 되네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 왔다 출장비만 받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잦아가지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답을 알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다 건드린 거지.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고양이들이 전선에 좀 몰두하는 애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어떤 거 같으세요? 전선을 왜 좋아할 것 같으세요? 일단 눈앞에서 뭔가 길쭉한 거가 약간 탄력 있게 움직이면은 맞아요. 이렇게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땅한 장난감 없을 때는 집에서 약간 그 외에 그 과일 박스 묶는 그 왜 노끈 같은 거만 네네네. 흔들어줘도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이 뭔가 그 예상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그리고 계속 변화가 있는 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의 흥미를 끌기가 쉽죠. 얼루가버니 말씀하신 그 과일 박스 감긴 노끈은 소리도 바스락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바닥에 달 때 팍팍 이렇게 나니까. 아 근데 전선도 그 소리가 나요. 전선은 뭐가 소리 나냐면 콘센트가 끌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끝에 뭔가 묵직한 게 달려 있으니까 이게 흔들릴 때 되게 그 안정감 있게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긴 선이 본능적으로 애들한테 놀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또 어떤 애들은 아까 보카추처럼 뭔가 강박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네. 보카추는 좀 더 제가 더 이제 치료를 해봐야 되겠지만 얘네처럼 강박증이 있으면 뭐 하나에 집착을 하는 거죠. 전선에 집중을 하든 전선을 다 차단하고 나면 또 벽지에 집중을 하든 이런 식의 강박증이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이가 간지럽고 그다음에 아파서 약간 뜯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자꾸 입에 집어넣는 이식증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이제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이게 무슨 고양이들 앞에다 놓고서 저기요
우리 심리 치료를 좀 해야겠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전선을 씹으시는 거예요? 할 수도 없잖아요. 자, 소파에 편하게 누우시고요.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가 원인이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네. 아, 그렇죠. 일단은 막아놓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일단 이 전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서 관심을 보이게 되면 이 전선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집에 전선 없는 데가 어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선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세팅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인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위험한 주방편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쭉 이야기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 그렇죠. 집사가 좀 부지런하게 막아주는 쪽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예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뭐 부지런한 집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전기 기구나 컴퓨터 주변에 이렇게 얽혀 있는 전선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스튜디오에 만약에 고양이가 있다면 여기는 완전 신나는 놀이터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지금 전선 끝내주세요. 받치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는 라인들을 좀 한 번에 묶어서 두툼하게 정리를 하거나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숨기거나 아예 높이 들어 올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심지어 이 색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사용한 기구 고데기라던가 아니면 그 드라이어 같이 다리미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치워두시는 게 좋고요. 특히 헤어드라이어는 욕실 선반에 이렇게 걸어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게 떨어져서 뭐 선반이 깨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고양이가 다칠 수도 있고. 이게 선반 자체가 떨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반을 완전히 못으로 벽에다 붙여놓으면 좋은데 요새는 또 그런 게 아니라 지지대 같은 것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에다 선반을 이렇게 약간 걸듯이 네네, 이렇게 맞아요. 액자 걸듯이 이렇게 선반을 걸어놓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요컨대 거기에다가 뭔가 이제 뭐 다른 고데기랄지 것들. 헤어드라이어랄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그걸 잡아당겨서 선반 자체가 와르르 쏟아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냥 헤어드라이어기가 떨어졌을 때 아이가 다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사실 더 각별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꼭 선반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벽에다 거는 드라이어 거치대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달아두신단 말이에요. 거울하고 같이. 근데 이런 게 이제 딱 잘못하면은 워낙 그냥 몇 개로 그냥 지지가 돼 있는 거니까 거기를 자꾸 당기다 보면 거치대랑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아예 안 쓰시면 좋겠어요. 집사분들이라면 사용한 기구를 이렇게 전선을 돌돌 말아서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다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 콘센트도 사고가 종종 있어요. 특히 새끼 고양이들. 이 전기 콘센트가 구멍이 있는데 애들이 어쩌다가 그 구멍에 관심을 보이게 돼서 발이 작다 보니까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게 되는군요, 그게. 그 어린 아이들 젓가락 가지고 거기 아, 찔러서 맞아. 감전사고 나는 경우가 예. 있다고 하잖아요. 이 고양이, 애기 고양이들도 발가락이 종종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콘센트 덮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선을 가능한 이렇게 덮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이렇게 뭐 파이프라던가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그 엉클존님이 스튜디오 작업실에 고양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로도 네네네. 있었고 했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고요. 네. 장비도 되게 많으니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카페트가 있어요. 네네. 그 뭐 흡음 때문에 카페트를 아래 놔두는데 그 아래로 아예 선을 통과시킨 가지고 아예 그쪽이 닿지가 않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얇은 선들이 어쨌든 다 가는 건 요즘에 컴퓨터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걔네들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 군 군데로 모아가지고 네네. 그 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두꺼운 선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게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나 프린트 뺐다 꼈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맞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맞아요. 싸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그 케이블 타이로 많이 쓰는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놨어요. 그러면 한 줄보다는 훨씬 두꺼워져가지고 애들이 그렇죠. 갖고 놀기가 힘든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주의해야 될 거가 저희 집의 경우인지만은 모르겠는데 케이블 타이 끝에를 꼭 잘라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 남은 거를 안 잘라 놓으면 그게 아주 환상적인 게임 놀이가 네, 돼가지고 애들이 이걸 막
통통통통 치면서 애들 눈에는 세상에 저거 그냥 줄기만 있는 것도 되게 관심이 있는데 가지까지 났어 그러면서 꼬리도 있다 막 네, 이런. 날 좀 보소잖아요. 그 케이블 타이지만 요새는 그런 거 케이블 묶으려고 이렇게 벨크로로 붙였다 할 수 있는 벨트 같은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저도 집에서 그런 걸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네, 콘센트 박스를 이렇게 감춰두는, 그리고 그 안에 전선을 일부 정도 넣어둘 수 있는 그런 박스들도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로 아예 딱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전선은 무조건 두껍게 묶으셔야 돼요. 뭐 PVC 파이프도 괜찮고, 아니면 그 전선을 덮는 뭐 묶어버리는 케이블 타이나 벨크로 다 괜찮고, 전선을 덮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보카추처럼 상습적으로 일단 뭐 자꾸 전선을 건드리는 애들은 일단은 이걸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선을 다 뽑으시고 출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간 냉장고 같은 거는 내가 집을 비워도 사실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냉장고 선은 대부분 이 벽체에 붙어 있는 콘센트에 바로 꽂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좀 사고가 덜 나는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스위치가 있는 콘센트 뭐라 그러지? 멀티탭. 예, 멀티탭으로 바꾸셔서 하다못해 그 스위치를 끄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저희 선생님은 아예 다 뽑고 나오신대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죠. 아이가 상습범이면. 네. 전선 자체를 끊어먹는 것도 저는 좀 네. 문제가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이거는 고양이 얘기는 아니지만 방구 땡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겨울에 전기 담요 그 리모트 달린 부분 있잖아요. 그 네네. 그거 완전 환장하거든요. 그거 끊어먹는데 아주 그 도가 터 있어요. 생각보다 굵지 않나요? 그 선은? 뭐 방구- 땡구는 나무도 금방 없애는 거가지고. 네네, 그렇죠. 사이즈가. 예.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전선 자체에다 뭘 뿌리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싫어하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전선을 다 두껍게 막거나 전면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선에 접근하는 애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싫어하는 맛이 나는 스프레이나 네네. 쓴맛이 나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발라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맛을 보거나 뭐 이렇게 입을 댔는데 안 좋은 그다음에 기억이 이거 별로야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심어주는 게 좋잖아요. 첫 번째는 레몬 스프레이나 뭐 책에 보면 쓴맛이 나는 스프레이를 뿌려두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물이다 보니까, 액체다 보니까 전선에 뿌리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이렇게 스폰지에다가 묻혀가지고 전선에 발랐어요. 향이 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에센셜 오일은 그 향 지독하죠. 네,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거를 먹는다면, 근데 너무 많이 막 여러 방울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고양이들은 아로마 오일을 직접 먹었을 때 해롭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한 방울을, 그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솜이라던가 아니면 스폰지에 묻혀서 살짝 묻혀서 닦아주시는 거죠.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닦고 가셔도 되고, 또 하나 제가 해본 중에는 물파스도 발라봤어요. 제가 보카추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아이린도 이 아이폰 충전기에 자꾸 관심을 보여가지고 그 끝이 너덜너덜해지니까 제가 그 주변에다가 물파스를 발라봤는데, 그 물파스는 금방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파스 있죠. 그냥 파스. 네, 그냥 붙이는 네모난 파스 있잖아요. 그 파스를 이렇게 가늘고 길게 모기향 모양처럼 자르는 거예요. 동그랗게 말고 약간 네모나게 미로 우리 만들기처럼 가늘고 길게 라인으로 만들어서 잘라서 그걸 전선에 돌돌 감았어요. 선생님 그 살색 파스예요, 흰색 파스예요? 둘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살색 파스가 조금 더 비싼데 좀 끈적함이 덜해서 저는 네네. 살색 파스를 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좀 향이 오래 가잖아요. 네, 어쨌든 그쵸. 우리한테는 향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애들한테는 이게 그다지 즐겁지 않은 향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꽤 며칠 동안.
그리고 살색 파스가 얇아서 더 붙이기가 좋을 거예요. 네. 흰색 파스는 좀 도톰하잖아요. 뭐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카추를 키우시는 집사분들이 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 팁으로 더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가 됐든 이거 감전될까봐 걱정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혼내는 것도 관심을 받기 위한 액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뭐가 됐든 아예 차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그거를 몰라갖고 키티피디아를 하기 전에 그 얼룩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두들기신 거 아니에요? 엉덩이 막 때리고? 이렇게 엉덩이 두들기는 것도 두들기는 거지만 약간 그러니까 왜 아이가 이렇게 막 울면은 왜라고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은 애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리액션 그렇죠. 으로 알고 맞아요. 그리고 애들 울음소리가 왜 그래라고 제가 얘기하는 말투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와우 이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애가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걔가 사람이겠죠. 아니면 한국어를 하는 애거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계속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심심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다양한 놀이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얼루가 아빠가 미안하다. 더 놀아줄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파스 붙이는 거 생각해 보니까 네. 파스 향이라는 건 이내 날아가기 마련이잖아요.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걸 띄면 네.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방편에서 애들이 끈적끈적한 건 또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만 그 끈적함을 참아낸다면 전선은 세이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거기에 이제 그 끈적함에 먼지들이 좀 많이 껴서 네. 좀 나중에 한 번에 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감전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네네. 네. 그럴 때 뭔가 에센셜 오일을 발라서 닦으면 한 번에 잘 닦이지 않을까요? 물파스가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전선을 통한 혹은 콘센트를 통한 뭐 감전 사고가 있었다 네네.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애들이 어쨌든 전선을 씹어서 감전이 됐다. 그럴 때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아이들을 손으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아이가 이게 근육이 딱 수축되면서 그 불수의근이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감전이 되면은 이 전선에 몸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손을 잡은 채로 고양이가 딱 전선에 붙어 있는데 어머 소롱아 왜 이래 이러면서 떼면 함께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다급하더라도 고양이를 손으로 떼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 감전이 되지 않을 그러니까 절연체인 물건 뭐 막대기 나무 막대기라던가 아니면 고무 장갑이라던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잊지 마셔야 하는 건 요건 아예 매뉴얼로 익히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가 감전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두꺼비집을 찾아서 전원을 차단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막대기나 고무 장갑으로 아이들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아이들을 그 전선에서 떼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처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집에 두꺼비 집이 어디 있었지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림 직접 사는 사람 아니면은 몇 년을 살아도 자기 집에 두꺼비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맨날 그 전기 내려가면은 뭐 이제 뭐 아빠가 올려줄 거야, 엄마가 올려줄 거야, 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두꺼비 집이 어디 있지라는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두꺼비 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약간 그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이렇게 고무장갑이 어디 있는지 약간 그 절연체가 아닌 도구 같은 것들이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들으면 머리로는 굉장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을 것 같은데 막상 일이 터지면은 되게 당황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헤매잖아요. 네, 사실 왜 두꺼비 집이에요? 두꺼비로 왜 옛날에는 두꺼비 모양처럼 등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말이죠? 차단기죠. 차단기. 예. 하여튼 그걸 열면 보통은 그게 막 여러 개 내리는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꺼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메인 스위치를 끄면 되나요? 다 끄면 되지 않을까요? 잠깐. 거기에 보통 보니까 맨 왼쪽에 상단 부분에 메인 제일 스위치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런 걸 끄고 그 다음에
나무 막대기든 아니면 고무장갑이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왜 플라스틱 우리 왜 청소포 이런 거 끼워가지고 닦는 그 네네. 뭐라 그러나? 밀대? 네, 밀대 같은 거가 집에 하나씩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대체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아이가 실제로 감전이 돼서 딱 쓰러져 버리면 너무 당황해서 손으로 만지게 돼요. 그쵸. 일단 근데 몸이 그걸 먼저 하면 절대 반응하니까. 안 된다는 네. 거, 두꺼비 집부터 먼저 내려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애들이 대부분 의식이 없거나 쇼크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해주고 빨리 이제 쇼크 상태라면 몸을 따뜻하게 얼른 수건이나 담요로 감싸서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보카츄는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사고에서도 살아남았던 아이라 저희가 보카츄라고 된 건데 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걔는 사실 뭐 크게 사고가 다행히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 항상 왔었던 건 이 고양이들이 감전 사고가 나면 폐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 쇼크가 오거나 감전 때문에 쇼크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지만 겉보기에 너무 멀쩡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폐에 물이 차는 건 감전된 직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지나고 서서히 나는 그 폐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당장 만약에 지금 새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근처에 뭐 갈 만한 병원이 없다라고 하면 집에서 호흡하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이가 앉아서나 서서 계속 서성된다거나 아니면 노력성 호흡을 한다거나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엎드리거나 눕지 못하는 상태라면 바로 어떻게든 병원을 달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가 다 알면 좋은 게 우리가 외부에 나가 있으면 얘네들이 감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말씀하신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의식이 있고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얘가 아픈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커들을 알고 있어야 네. 얘가 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케이스인가 하고선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원에 가서 하루 정도 입원을 하고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면 집에서 관찰하다가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네.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되게 큰 어떤 사고랄지 어떤 그런 걸 당했는데 나 지금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은 겉보기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안에서 뭔가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가 그 꼭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맞아. 네. 꼭 밤에 사고 그쵸. 쳐요. 응급실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그때 안 좋았던 친구들이 바깥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당장 겉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아예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 뭐 그럴 때마다 매번 데리고 갔는데 아예 괜찮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번에도 괜찮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나중에 그때 병원을 데리고 가봤었어야 되는 건데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이번에도 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예를 들어서 1번의 케이스처럼 완전히 우리가 감전 사고를 목격한 경우라면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친구가 지금 감전이 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보호자분이 그렇지 않은 두 번째 케이스에는 알 길이 없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애가 괜찮은 건가요?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보호자분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럼 의사분들은 얘가 감전이 된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냥 폐부종인 상태, 폐에 물이 차는 상태만 가지고 처치를 하게 되는데 원인이 뭐가 됐든 증상을 처치하는 거는 큰 뭐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집에서 아이가 호흡을 원래 전선을 잘 뜯는 아이다 그러면 집에 오셔서 항상 그 전선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있다면 네네. 분명히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수시로 그걸 다 차단하셔야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호흡을 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히스토리를 수의사분께 꼭 얘기를 하시는 게 좋죠. 네네네. 어쨌든 네 이거랑 연관해서 아까 왜 얼루가범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아이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끈 전선도 어쨌든 끈이니까 네네. 이 끈을 또 가지고 놀고 씹어 먹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요. 이 끈에 대한 사고는 조만간 따로 준비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 그 참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대처법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많고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되게 차근차근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거라 만약을 대비를 해서 에이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을 거야라고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집 애들은 어차피 전선 잘 뭐 안 건드리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집에 없을 때 뭔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오늘 말씀해주신 거 잘 기억해 두고 엉클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못 봤더라도 혹시 애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고 있으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방송 듣고 보고 계신 집사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 일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 댓글 달리신 거 보면 바로 그 난로에 꿀이 구워졌다고 하는 댓글도 올라오는 거 보면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가지, 아이가 감전사고가 나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네. 두꺼비 집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만져라 라고 하는 거, 손으로는 만지지 마시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알고 있냐옹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지만 언제나 결론은 예방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였고요. 서로 조심하고 뭔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전선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전선들을 다 정리하고 묶어놓는 집사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엉클 조의 캣 잉글리시. 소롱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엉클 조의 파워 락앤롤 캣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점점 코너 제목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파워 락앤롤. 시즌 3 마지막에는 아마 한 30초 정도 제가 떠들 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 약간 옛날 한국 개그 중에 그 이름 길게 지으면 장수한다고 애 이름 다 부른 데만 한 2분 걸리는 게 있거든요. 김수환 뭐 이러면서 연식이 잘 나오네. 모르겠는데요. 네, 약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네. 길어질지. 이 코너는 어차피 약간 뭐 진중한 그런 코너는 아니잖아요. 그쵸? 재미있게 하고 싶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좀 영어가 스트레스인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조금이라도 그냥 이런 표현 어떨까 저런 표현 어떨까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배워볼 고양이 캣이 들어간 영어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cat's pajamas라는 표현이에요. 고양이의 파자마, 잠옷. 네. 잠옷. cat pajamas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원이 있거나 유래가 있거나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말이 이 스피킹 할 때 표현이 재밌어서 누가 그냥 쓰기 시작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표현 중에 bee's knees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bee 벌의 knees 무릎. 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that's such a bee's knees 이러면 되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그냥 그 발음이 재밌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특별히 어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cat's pajamas도 조금 약간 말이 안 되고 연관성이 없고 하지만 그 표현이 재밌어서 야 이거 되게 쿨하다, 멋지다, 재미있다 이런 뜻으로 시작된 어떤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 약간 그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는데 그 왜 요새 그 오지고요 지리고요 뒤에 레리고요가 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동의 보감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네.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런 비슷한 건데 실은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써요. 그렇군요. cat's pajamas는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고 아마 1920년대 20년대? 네, 굉장히 옛날 카툰의 아메리칸 카툰, 브리티시 카툰에 쓰였던 표현이어서 지금 와서 쓰면 실은 굉장히 올드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아세요? 그 스쿨 오브 락이라고 네. 뛰어난 영화죠. 네, 잭 블랙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잭 블랙이 그 가짜로 그 교사 채용을 하잖아요. 예, 임시교사로. 임시교사. 네네. 가가지고 자기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락앤롤을 가르쳐요 거기서. 그런데 어떤 거기서 키보드를 맡게 된 한 친구가 점심시간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나는 쿨하지 못해가지고 밴드에 못할 것 같아요. 밴드 못할 것 같고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잭 블랙이 여기서 Man, if you're in the band, you're the cat's pajamas and bee's knees. You're the cat's pajamas. 이거 하면 진짜 쿨해. 멋있는 거야 이게 라는 표현을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에서 실제로 쓰이는 거가 있어요. 맞아요. 아마.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 장면을 또 따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또 그 키보드 치는 학생이 또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모범생 같은 외모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얼루가부님 좀 닮으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약간 제가 약간 좀 모범적으로 생기긴 했어요. 그죠? 네. 여기서 어려운 실제로 cat's pajamas는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발음이 조금 그쵸.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자마라고 하면 되는데 네, 파자마. 파자마 좋죠. 네. 근데 왜 굳이 이거를 pajamas로 발음하느냐? 미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파자마라고 얘기하면 100번 얘기해도 아마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긴 그 밀크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밀크라고 해야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그런 발음적인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파제머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제머스. 근데 악센트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pajamas. 죄 이제. 네. 그리고 파도 파자마가 아니라 퍼로 발음을 하면서 pajamas 이렇게 발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합쳐서 하지 말고 pajamas부터 먼저 해볼까요? 해보세요. pajamas. 좋고요. 퍼제머스. 좋은데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 little bit more confidence. 퍼제머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 조금씩 늘려가 봅시다. Cat's pajamas. catch 너무... pajamas. 소롱누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니 왜 그래요? 왜? 진짜. catch 퍼제머스. 네, 여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하면 돼요, 그냥. Cat's pajamas고요.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한꺼번에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더 있어요? 문장이? 네, 우린 지금 아주 짧게 배워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너 쿨할 거야. 너 이거 멋져. 너 괜찮아. 이거 멋있어라고 얘기하려면 You're the cat's pajamas. You're the catch pajamas. 좋아요. 약간 이런 스웩 표현 나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서 Hey, 위키 wiki, you're the cat's pajamas. 소롱님? 저 이거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제작진 이거 안 하면 끝내지 마세요. 삼냥아 도와줘. 함께하자. You are the cat's pajamas. 맞습니다. pajamas 그 발음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되게 세게 pajamas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파자마를 사러 가고 싶어. 그러면 I'm looking for pajamas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도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과장되게 발음을 하는 부분은 지금 있어요. 조금 더 그 액센트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배워본 표현은 cat's pajamas였고요. 오늘 지나가다가 멋진 사람이 있으면 멋진 일이 있으면 that's cat's pajamas. That he was cat's pajamas. 이런 표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오늘 멋진 표현 알려주신 엉클 조 You're the cat's pajamas. 응용력이 좋아서 10점 보너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잘들 한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많은 재미난 걸 준비하겠고요. 나름 쉽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요. 소롱 누나가 어려워하는 거를 제가 반기진 않잖아요. 네, 날마다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편해지실 거고요. 네. 시즌 3가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지시고 이거를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영어가 편해지시면 어떨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로큰롤 뮤지션 엉클 조의 Cat English 많이 기대해 주세요. 키티피디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청취 소감, 궁금증,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이뻐요 하는 사진, 동영상 카톡 풀친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사진이나 동영상 사연은 저희가 방송에 활용을 해도 된다고 동의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방송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또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시고 흔적 남겨주시면은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키티피디야 혹시 그 선물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그것도 좀 인증샷 좀 남겨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보통 귀여운 사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누나 이런 거요. 이 약간 그리고 인증샷을 이제 이런 선물 받았어요라고 올리면서 약간 센스 있게 뒤에 살짝 고양이가 걸쳐져서 찍으면 약간 이게 내가 지금 인증샷이게 고양이 자랑이게 약간 이런 것들 아리까리하게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런 인증샷 많이 기대하면서요. 저희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